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가장 따뜻한 이름인 아빠와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숭고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일 가족 사진을 어루만지기만 하는 아빠. 왜 맨날 사진만 봐 묻는 어린 딸의 순수한 질문에 아빠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장에서 빛을 잃었지만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딸을 지켜온 한 군인의 가슴 시린 부성에 그 눈물겨운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오후의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7살 난 딸. 하나는 소파 앞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아빠 차진욱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는 듯했지만 그는 손끝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 그는 옆 테이블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유리와 단단한 나무 액자의 감촉. 그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사진 위를 더듬었다. 아내 수연의 웃는 얼굴, 그리고 그 옆에 매달려 있는 작은 딸 하나의 동그란 뺨. 그는 눈으로 보는 대신 기억과 감촉으로 아내와 딸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때 인형 놀이의 실증이 난 하나가 아빠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빠는 왜 맨날 우리 사진만 봐 그림책은 안 보고? 진욱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는 곧 평온을 되찾고 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물론 그가 보는 것은 딸의 얼굴이 아닌 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의 어둠뿐이었다. 아빠는 이 사진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서 그래. 우리 하나랑 엄마 얼굴이 다 있잖아. 하나가 헤헤 하고 웃으며 다시 인형에게로 달려갔다. 진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차진욱의 세계였다. 빛이 없는 세상. 그는 전직 군인이었다. 폭발물 처리반 이오다의 유능한 중사. 하지만 5년 전 마지막 임무에서 동료들을 구하고 자신의 두 눈을 전장에 남겨두고 와야만 했다. 그 후 그의 세상은 영원한 밤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 그는 다른 감각들을 칼날처럼 갈고 닦았다. 그는 집안의 모든 가구 배치를 외우고 있었다. 소파에서 부엌까지 12걸음, 부엌에서 화장실까지 7걸음. 그는 아내와 딸의 발소리만으로도 그들의 위치와 감정을 알아챌 수 있었다. 아내의 발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우면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딸의 발소리가 유난히 경쾌하면 무언가 신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눈이 아닌 온몸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아빠, 책 읽어주세요. 하나가 그림책을 들고 와 그의 무릎에 앉았다. 진욱은 자연스럽게 책을 받아들었다. 오늘은 무슨 책일까? 아, 구름빵이네. 그가 보는 책은 보통의 그림책이 아니었다. 아내 수연이 특별히 주문 제작한 점자로 된 동화책이었다. 그는 딸에게는 이건 만지면서 읽는 특별한 책이야 라고 말해 주었고, 어린 하나는 아빠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점자 위를 춤추듯 오갔고, 그의 목소리는 풍부한 감정을 담아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하나는 아빠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어 아빠의 손가락이 글자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저녁이 되어 아내 수연이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진욱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왔어. 오늘따라
발소리가 좀 지쳐 보이는데 힘든 일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요? 수연은 놀라며 물었다. 그녀는 남편의 이런 초인적인 감각에 아직도 가끔씩 놀라곤 했다. 그녀는 그의 세계를 지켜주는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녀는 가끔 하나가 아무렇게나 옮겨놓은 작은 의자를 진욱이 눈치채지 못하게 원래 자리로 옮겨놓곤 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런 침묵의 약속과 배려 위에 세워져 있었다. 진욱은 저녁 식사를 위해 채소를 썰고 있었다. 그의 칼질은 보이지 않는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빨랐다. 그는 모든 채소의 모양과 질감을 손끝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창밖에서 자동차가 급발진하는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진욱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뇌리 속으로 5년 전의 그날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귀를 찢는 폭음, 살이 타는 냄새,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하던 그 순간. 여보, 괜찮아요. 수연이 달려와 그의 어깨를 감쌌다. 진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냥 잠깐 놀라서. 전쟁은 그의 몸에서 끝났지만 그의 영혼 속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 진욱은 잠든 하나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딸의 자는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손을 뻗어 딸의 부드러운 뺨과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이것이 그가 딸을 보는 방식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사랑과 함께 깊고 시린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딸을 위해 완벽한 아빠인 척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연극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언젠가 하나가 자라서 자신의 아빠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그날을 그는 두려워했다. 사랑으로 지키고 있는 이 비밀은 그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다. 며칠 뒤 유치원에서 돌아온 하나가 종이 한 장을 흔들며 달려왔다. 그 종이는 차진욱의 평온한 어둠의 세계에 던져진 하나의 돌멩이와도 같았다. 아빠, 유치원에서 아빠의 날 행사를 한대요. 드림랜드로 놀러 간대요. 하나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친구들은 아빠들이랑 다 같이 간대요. 아빠도 꼭 같이 가야 해요. 네. 그 순수한 강요에 진욱과 그의 아내 수연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드림랜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복잡하며 가장 현란한 놀이공원. 그곳은 시각적인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진욱에게는 지뢰밭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그날 밤 부부는 딸의 잠든 얼굴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다. 수연이 먼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보,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아요. 그냥 유치원에는 아빠가 많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다른 곳에. 안 돼. 진욱이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하나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다른 아빠들은 다 가는데 나만 아프다는 핑계로 빠질 수는 없어. 내 문제 때문에 하나가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꺾을 수 없는 고집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아빠의 욕심이 아니었다. 자신의 장애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은 한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수연은 남편의 그 마음을 알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부터 진욱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아빠가 아니었다.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한 명의 특수요원이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정보 수집 및 지도 제작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드림랜드의 지도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수연이 읽어주는 지도에 모든 정보를 녹음했다. 정문에서 회전 목마까지의 거리, 각 놀이기구의 위치, 식당과 화장실의 배치. 그는 수십 번이고 그 녹음을 반복해서 들으며 머릿속에 공원의 3차원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촉각 지도를 만들었다. 두꺼운 하드보드지 위에 그는 각기 다른 질감의 재료들을 붙여 지도를 완성했다. 아스팔트 길은 거친 사포로, 잔디밭은 부드러운 부직포로, 그리고 주요 놀이기구들은 작은 구슬을 붙여 표시했다. 그는 눈을 감고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 공원 전체를 수백 번이고 오갔다. 두 번째 임무는 음향 정찰이었다. 그는 인터넷에서 드림랜드 관련 영상을 전부 찾아냈다. 그는 눈을 감고 헤드폰을 쓴 채 공원의 모든 소리를 외웠다. 회전목마의 경쾌한 오르골 소리, 롤러코스터의 날카로운 비명소리, 퍼레이드 음악의 특정 멜로디, 그리고 각 구역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의 미세한 차이까지. 그는 소리만으로 자신이 공원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했다. 수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안타깝고도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하는 것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와 싸우는 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이었다. 마침내 아빠의 날 전날 밤, 하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제잘거렸다. 진욱은 딸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하나가 잠들기 직전 그의 품에 파고들며 속삭였다. 아빠, 내일 진짜 재밌게 놀아줘야 해. 그리고 내 손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 순수한 당부가 진욱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꽉 잡아줄게. 하나가 잠든 후 진욱은 다시 거실로 나왔다.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자신이 만든 촉각 지도를 손가락으로 더듬고 있었다. 그때 수연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에서 그녀의 모든 사랑과 걱정과 믿음이 전해져 왔다. 진욱은 아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내일은 그에게 가장 길고 가장 힘든 하루가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놀이공원 나들이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가 아빠로서 치러야 할 가장 위대한 전투였다. 드림랜드의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차진욱은 보이지 않는 파도에 휩쓸리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소리의 파도였다. 아이들의 즐거운 비명, 흥겨운 배경음악,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 팝콘과 솜사탕의 달콤한 냄새, 시각 정보가 차단된 그에게 이 모든 감각 정보는 방향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대한 혼돈이었다. 아빠, 저기 봐, 엄청 큰 성이야. 공주님이 살 것 같아. 딸 하나의 손이 그의 손을 잡아 끌며 외쳤다. 진욱은 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마치 그 성을 보고 있는 것처럼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한 어둠뿐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심호흡을 했다. 작전 시작. 그는 머릿속에 그려두었던 촉각 지도를 펼쳤다. 정문을 통과하면 정면에 분수대가 있다. 분수대의 물소리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50걸음을 가면 회전목마의 오르골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다. 하나야,
우리 회전목마부터 타러 갈까? 그의 제안의 하나는 신나서 방방 뛰었다. 그들은 인파 속을 걷기 시작했다. 진욱은 하나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그가 의지하는 것은 딸의 손이 아니었다. 그의 바로 뒤에서 일정한 강역을 유지하며 따라오는 아내 수연의 발소리였다. 또각, 또각. 그는 수만 가지 소음 속에서 오직 아내의 그 익숙한 발소리만을 정확하게 분리하여 따라가고 있었다. 수연은 남편에 보이지 않는 안내자였다. 그녀는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방향을 지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하나에게 말을 거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했다. 하나야, 저기 왼쪽 봐, 커다란 해적선이 움직이네. 그 말에 진욱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장애물을 피했다. 그들의 협력은 오랫동안 함께 작전을 수행해온 베테랑 요원들처럼 완벽하고 은밀했다. 마침내 회전목마의 오르골 소리가 가까워졌다. 아빠, 여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백마 탈래. 진욱은 하나의 손에 이끌려 회전목마에 올랐다. 그는 딸이 백매에 오르는 것을 도와주고 자신도 그 옆에 말에 앉았다. 잠시 후 경쾌한 음악과 함께 회전목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말의 감촉, 얼굴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에서 터져 나오는 딸아이의 수정처럼 맑은 웃음소리. 그는 딸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 행복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퍼레이드도 구경했다. 진욱은 화려한 퍼레이드 카나 춤추는 캐릭터들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웅장한 음악 소리와 거대한 차량이 움직일 때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진동을 느꼈다. 그리고 아내와 딸이 와, 공룡이다. 미키마우스가 손 흔들어 하며 외치는 흥분된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아빠처럼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빗속을 걷는 그의 줄타기는 아슬아슬했다. 한 아이가 뛰어오다가 그와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그의 선글라스가 살짝 벗겨지며 초점 없는 그의 눈이 잠시 드러났다. 수연이 재빨리 다가와 그의 선글라스를 고쳐주며 아이의 부모에게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는 것으로 상황을 수습했다. 진욱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음식을 사기 위해 줄을 섰을 때는 점원이 사진으로 된 메뉴판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진욱은 메뉴판을 보는 척하며 이미 외워두었던 메뉴를 주문했다. 수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계산을 마쳤다. 그는 주변의 다른 아빠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기, 저 아빠는 좀 이상하지 않아. 표정도 없고. 그러게, 딸이랑 눈도 한번 안 마주치네. 계속 허공만 보고 있어. 그 말들은 작은 종이 칼날처럼 날아와 그의 자존심을 베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더욱더 완벽하게 보이는 아빠를 연기해야만 했다. 오후가 되자 진욱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거의 탈진 상태였다. 엄청난 집중력이 그의 모든 에너지를 앗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다. 하루 종일 신나게 뛰어놀았던 하나가 그의 품에 기대어 말했다. 아빠랑 같이 오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딸의 그 순수한 칭찬 한마디가 그의 모든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그것은 그가 받은 최고의 훈장이었고 동시에 가장 아픈 위로였다. 진욱은 딸을 꼭 껴안았다. 그는 자신이 볼 수 없는 세상에 온갖 빛과 소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위험한 작전의 전반부를 무사히 마쳤다.
하지만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걷고 있는 이 빗속의 줄타기는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오후 늦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원 출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진욱은 정신적으로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지만 딸 하나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공원의 마스코트 캐릭터들이 나타나자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며 그쪽으로 몰려들었다. 순식간에 그들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진욱의 손을 잡고 있던 하나의 작은 손이 스르르 빠져나갔다. 한순간이었다. 방금 전까지 그의 곁에 있던 딸이 거대한 인파의 파도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하나야 차하나. 아내 수연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미친 듯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딸의 이름을 외쳤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진욱은 달랐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치는가 싶더니 곧이어 그의 몸과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차갑게 식었다. 패닉은 군인의 가장 큰 적이었다. 그는 수많은 전장에서 생사를 가르는 순간에 이성을 잃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다. 그는 다급하게 움직이려는 아내의 팔을 붙잡았다. 수연아, 멈춰. 소리 지르지 마. 소용없어. 내가 들을게. 여보, 지금 무슨 소리예요? 하나를 찾아야. 조용히 하고 나를 믿어.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진욱은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눈을 감았다. 성울라스 너머에 그의 눈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는 외부의 시각 정보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오직 청각만을 극도로 예민하게 열기 위해 그렇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아빠가 아니었다. 그는 소리 속에서 목표를 찾아내는 고도로 훈련된 탐지 장비였다. 수천 명의 발소리, 수백 개의 대화 소리, 울고 웃는 아이들의 소리, 공원의 배경음악, 안내방송, 모든 소음이 하나의 거대한 벽이 되어 그에게 밀려왔다. 그는 그 소리의 벽을 하나씩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크고 명확한 소리들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롤러코스터의 비명, 퍼레이드 음악, 안내방송. 그리고 그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집중했다. 넘어져서 우는 아이의 어리광 섞인 울음,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의 울음. 그 모든 울음소리 속에서 그는 자신의 딸, 하나의 겁에 질린 날카로운 울음소리에 주파수를 찾으려 애썼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아내가 아침에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모르니까 하나 신발에 작은 방울 하나 달아놨어요. 방울 소리. 그는 자신의 모든 청각 능력을 그 하나의 목표에 집중했다. 그는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듯 머릿속에 다이얼을 돌렸다. 소음의 주파수를 하나씩 지워나갔다. 마침내 그 모든 소음의 겹을 뚫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그의鼓막을 파고들었다. 딸랑, 딸랑, 그리고 그 방울 소리와 함께 섞여 들려오는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겁에 질린 딸의 흐느낌. 찾았다. 소리는 왼쪽에서 들려왔다. 그가 지도에서 외워두었던 해적의 샘이라는 이름의 분수대 방향이었다. 그는 수연의 손을 낚아챘다. 이쪽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소리의 실을 따라 인파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수연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확신의 참모습에 이끌려 그를 따랐다. 그들이 나아갈수록 하나의 울음소리와 방울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마침내 그들이 커다란 기념품 가게의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 소리는 바로 앞에서 들려왔다. 진욱이 멈춰 섰다. 그는 길을 잃고 울고 있는 딸 주변에 모여든 작은 인파를 향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정확히 그 방향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는 서늘할 정도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있다. 우리 딸 저기 있어. 그는 그녀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혼돈 속에서 그가 쫓던 메아리가 마침내 그를 목표물 앞으로 인도한 것이다. 차진욱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아내 수연은 반사적으로 그를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길을 잃고 울고 있는 딸 하나를 발견한 작은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하나가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쓰인 낡은 서비스 구역의 문 바로 앞에서 울고 있었던 것이다. 조금만 더 발을 내디뎠더라면 위험한 기계들이 있는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진욱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딸의 울음소리를 나침반 삼아 마지막 몇 걸음을 성큼 내디뎌 딸의 작은 몸을 번쩍 안아 올렸다. 아빠 여기 있다. 하나야.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 그의 품에 안기자 하나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아빠의 단단한 팔과 익숙한 채취가 아이에게 최고의 안정제였다. 수연 역시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과 딸을 끌어안았다. 진욱은 딸을 달래며 등을 토닥여 주었다. 바로 그때 그의 품에 안겨있던 하나가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성을라스에 가려져 있었다. 아빠,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이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었다. 아빠, 나를 보지도 않았잖아. 계속 저쪽만 보고 있었는데. 아빠는 그냥 내 목소리만 듣고 있었어. 그 순수한 말이 예리한 비수가 되어 진욱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완벽한 연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의 순수한 눈에는 간파당한 것이다. 아이는 아빠의 구조가 시각이 아닌 청각에 의존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진욱이 대답을 찾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수연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럼 우리 하나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까 아빠가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거지. 아빠는 우리 하나 목소리 탐지기잖아. 수연은 애써 밝게 웃으며 상황을 수습했다. 하나는 그 말을 듣고는 헤헤, 정말 하며 금세 기분이 풀린 듯 했다. 하지만 진욱은 알 수 있었다. 딸의 마음속에 왜라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비밀이 딸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라 딸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들이 막 자리를 떠나려 할 때였다. 근처에 있던 임시야외 무대에 철제 구조물 하나가 끼익 하는 불길한 소리를 내며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강풍과 수많은 인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이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수연이 위험을 인지하기도 전에 진욱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의 뇌리에는 전장의 경고 사이렌이 울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아내와 딸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감싸 안았다. 그는 자신의 등을 방패 삼아 두 사람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그들의 머리를 자신의 몸으로 완벽하게 보호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철제 구조물이 그들이 불과 몇 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먼지와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진욱의 등에는 작은 파편들이 박혔지만 그의 가족은 그의 몸 아래에서 상처 하나 없이 무사했다. 공원의 안전요원들이 달려오고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연은 떨리는 남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남편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딸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절박한 아빠의 모습과 방금 전 위험의 순간에 보여준 초인적인 군인의 모습. 그녀의 남편은 강인함과 연약함이 공존하는 복잡하고도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공원을 빠져나왔다. 하나는 엄마의 품에 안겨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진욱은 성을라스 너머에 텅 빈 눈으로 앞을 응시하며 조용히 그들 옆을 걸었다. 그는 딸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겠다는 임무를 완수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의 비밀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문제는 더 이상 말해야 하는가가 아니었다. 이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였다. 놀이공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집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하나는 피곤했는지 일찍 잠들었고 거실에는 차진욱과 아내 수연만이 남아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진욱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다. 오늘 하나가 알았어. 내가 듣고만 있었다는 걸. 그는 딸이 던진 순수한 질문. 아빠는 나를 보지도 않았잖아 라는 그 말을 아내에게 전했다. 그 말은 온종일 그의 심장을 핥히고 있었다. 수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거짓말이 이제는 아이에게 더 큰 상처와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욱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두려웠다. 진실을 알게 된 딸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혹은 무서워하게 될까봐. 하지만 그는 오늘 공원에서 깨달았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진실이 아니라 진실이 가로막은 관계의 벽이라는 것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다음 날 주말 오후, 진욱은 하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곳은 하나가 평소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아빠만의 공간이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책장에는 점자책과 일반 서적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벽에는 그의 옛군 동료들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진욱은 하나를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그는 방의 분위기가 너무 무겁지 않도록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야, 아빠가 오늘 우리 딸한테 아주 특별한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고 해. 하나는 아빠의 진지한 모습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진욱은 벽장 깊숙한 곳에서 커다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그가 군에서 제대한 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기억의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청화 금속의 냄새가 풍겨 나왔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낡은 군복을 꺼냈다. 그는 하나의 작은 손을 가져다 거친 군복의 옷감을 만져보게 했다. 이건 아빠가 아주 용감한 군인이었을 때 입었던 옷이야. 그는 군복에 달린 훈장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이건 아빠가 친구들을 구하고 받은 상이야. 그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다. 저기, 아빠 옆에서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아저씨, 보이지 민수 삼촌이야.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그는 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배경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가장 힘든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전쟁이나 적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는 아주 먼 나라에 가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 민수 삼촌이랑 같이.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크고 무서운 쾅 하는 소리가 났단다. 아주 위험한 폭탄이 터지려고 했거든. 아빠는 친구들을 구해야만 했어.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아빠는 친구들을 모두 구했지만 그 사고 때문에 아빠의 두 눈이 아주 많이 다쳤어. 너무 많이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됐단다. 마치 플러그를 뽑아버린 텔레비전처럼 말이야. 다시는 켜지지 않게 된 거지. 그는 딸의 작은 얼굴을 자신의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그래서 아빠가 항상 하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우리 하나 얼굴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웃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아빠가 손가락으로 특별한 책을 읽는 이유이기도 해. 그는 자신의 모든 이상한 행동들을 진실과 연결시켰다. 하나는 아무 말 없이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아이는 그 엄청난 정보를 작은 머릿속에서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아이는 손을 뻗어 진욱의 눈가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만져보았다. 전에는 그냥 점인 줄로만 알았던 상처였다. 진욱은 딸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래서 하나야, 아빠의 눈은 우리 하나를 볼 수 없지만 아빠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를 선명하게 볼 수 있어. 아빠는 하나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를 보고 하나의 작은 손을 잡으면서 하나를 봐. 우리 딸은 아빠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등불이야.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하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진욱은 초조하게 딸의 반응을 기다렸다. 마침내 하나는 작은 팔로 아빠의 목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리고 아빠의 귓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럼 아빠, 이제부터는 내가 아빠 눈이 되어줄게. 내가 다 말해줄게. 그 순간 진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년 동안 그를 짓누르던 어둠과 두려움이 딸의 그 작고 따뜻한 한마디에 모두 씻겨나가는 듯했다. 비밀의 벽은 허물어졌다.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투명한 진실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억압적인 침묵 대신 어색하지만 조심스러운 온기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딸 하나는 아빠인 차진욱의 곁에 꼭 붙어 앉아 세상의 모든 것을 그에게 설명해주는 작은 해설사가 되어 주었다. 아빠, 지금 창밖에는 비가 와요. 아주 작은 빗방울들이 유리창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 아빠, 이 사과는 빨간색인데 한 입 베어 물면 노란색 속살이 나와. 엄청 아삭아삭해. 아이는 아빠의 눈이 되어 주었고 아빠는 딸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아내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몇 주 후 그들은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었다. 슬픔과 비밀이 아닌 이해와 사랑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사진이 도착한 날 저녁, 진욱은 액자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딸에게 물었다. 우리 딸, 이번에도 예쁘게 웃고 있니? 하나가 아빠의 손을 잡아 액자위 자신의 얼굴로 가져갔다. 그녀는 아빠의 손가락을 자신의 웃는 입모양 위에 올려놓았다. 응, 아빠, 바로 여기. 내가 여기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어. 아빠랑 엄마가 내 옆에 있으니까. 진욱은 딸의 손가락과 사진의 감촉을 통해 딸의 웃는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찬란한 광경이었다. 그의 마음속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빛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자신의 세상을 기꺼이 포기한 한 남자의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봄이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며 가장 큰 어둠 속에서도 사랑은 가장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보이지 않는 진심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순간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이 가족의 여정을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